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문다연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전 영상은요, 해외 일정 소화 중이신 김판종 의장님 대신해서 제가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매번 김판종 의장님께서 진행하시던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낯서실 수도 있겠지만요,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K스타의 두 번째 CEX 상장에 대한 내용과 함께 R2E 베타 버전의 출시, 또 K스타 투자금의 소각 정책, 마지막으로 2023년 한 해 동안의 K스타디움 여정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모쪼록 제가 전달드리는 사전 영상의 내용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K스타디움의 12번째 Share the Future 사전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K스타디움의 기축통화, K스타의 두 번째 CEX 상장입니다. 지난 10월 L뱅크 상장에 이어서 K스타는 해가 바뀌기 전에 두 번째 CEX 상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신 소식일 텐데요. 잠시 그 내용 전달드리겠습니다. 상장은 지난 22일 글로벌 거래소인 XT닷컴에서 이뤄졌습니다. K스타의 두 번째 상장은 글로벌 규모 거래 채널의 확장을 가져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XT닷컴은 세계적으로 600만 명 이상의 유저를 보유한 준메이저급 거래소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현물과 마진, 파생상품 같은 다양한 범위의 거래 옵션을 이용하고 있는 글로벌 거래소인데요. L뱅크에 이어서 글로벌 규모의 거래소에 추가로 상장이 되는 만큼 K스타는 새로운 네트워크의 수요를 통해서 더 많은 잠재 투자자들과의 접점이 생길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K스타는 K스타디움의 생태계 기축 통화이자 또 덱스의 아테네 스왑의 가치 산정 기준이 되는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잠재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과정에서 XT닷컴의 추가 상장은 무한한 잠재적 가치를 성장시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K스타디움은 지난 12월 7일 이벤트 출시를 통해서 R2E 베타 버전의 기능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R2E는 Referral to Earn의 약자로 K스타디움 생태계의 신규 유저 유입을 장려하고 또 유저들의 네트워크 기여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천을 통해서 유입된 신규 유저는 추천을 한 유저의 레퍼럴 코드를 입력하게 되고 신규 유저의 K스타디움 활동에 따라서 추천을 한 유저에게도 보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R2E 베타 버전은 레퍼럴 코드를 입력하는 기능부터 출시하게 됐습니다. 베타 버전 출시를 기념해서 K스타디움에서는 유저분들이 보다 빠르게 해당 기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레퍼럴 앤 홀딩 이벤트를 함께 개최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유저분들께서도 많이 참여했다고 들었는데요. 진행됐던 이벤트는 정식 R2E가 출시되기 전에 레퍼럴 코드를 입력하고 여기에 따른 보상이 제공되는 시스템을 경험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이벤트였습니다. 그만큼 레퍼럴 코드는 R2E 시스템의 기본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K스타디움의 생태계, 네트워크 활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R2E의 정식 버전이 출시가 되면 K스타디움 유저분들은 더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유입된 신규 유저가 네트워크에 기여한 만큼 더 많은 보상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정식 버전의 R2E가 출시되게 되면 효과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레퍼럴 코드로 미리 신규 유저를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 풀 투자와 런치패드 프리세일 과정에서 프로젝트에 제공된 K스타의 유통량과 가치에 대한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K스타디움의 기축 통화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더 우려를 가지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논의 중인 소각 정책이 확정되는 대로 K스타디움은 향후 진행되는 모든 형태 투자 과정에서 투자금의 일정 비율만큼을 소각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일전에 로이의 스니핑을 통해서 소개드렸던 아이디어 투자금의 소각 정책과 마찬가지 방식이고요. 커뮤니티 풀 투자, 런치패드, 아이디어 각각의 소각 비율이 다르게 적용될 것입니다.
이번 소각 정책은 K스타디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해칭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K스타의 유통량을 줄여서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스타를 보유하신 여러분들께서는 향후 K스타 거래에 있어서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K스타디움에서 진행하는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초기 스테이지 투자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K스타디움 생태계는 현재 3가지 방식의 스타트업 투자가 존재합니다. 3가지 모두 각 프로젝트 토큰들을 퍼블릭 세일 전에 훨씬 저렴한 조건으로 참여하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커뮤니티 풀 투자는 다우 VC의 가장 기본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커뮤니티 풀에 투자된 자산을 기반으로 프로젝트의 시드라운드 조건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3가지 투자 방식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투자 규모는 프로젝트와의 계약에 의해 정해지는데요. 커뮤니티 투표에 의해서 투자가 결정이 되면 유저 여러분들은 노드에 위임한 자산, 즉 SOP의 지분율만큼의 프로젝트 토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투자 방식으로는 다오 커뮤니티와 관계없이 개인의 결정으로 투자가 진행되는 런치패드가 있습니다. 역시나 초기 라운드에 유리한 조건으로 K스타디움의 유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타트업 투자 방식입니다. 기축 통화인 K스타로 참여할 수 있는 런치패드는 소위 말하는 고래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마다 최대 투자 금액이 설정되어 있고요. 프리세일이 종료가 되면 미리 약정된 교환비에 따라서 프로젝트 토큰이 에어드랍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덱스인 아테네스업에서 진행될 IDO가 있습니다. IDO는 런치패드와 비슷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지만 사용되는 자산이 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런치패드에 올라온 프로젝트도 그렇지만 IDO에 등록된 프로젝트는 프리세일 기간이 종료가 되면 먼저 아테네스업에 상장이 돼서 K스타디움 생태계의 모든 유저분들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향후 CEX에도 상장될 수 있습니다. IDO 같은 경우에는 루이로 투자가 되는 만큼 앞선 커뮤니티 풀 투자나 런치패드 투자와 달리 K스타가 아닌 루이가 소각이 될 예정이고요. 투자로 모집된 금액의 일정 비율도 루이가 소각이 됩니다. 이번 소각 정책은 커뮤니티 풀 투자, 런치패드, IDO 각각의 투자 모집에 사용된 자산 규모의 일정 비율이 시장가에 구매가 돼서 소각이 되는 만큼 자산의 가치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소각 비율은 추후 공지를 통해서 공지가 될 예정이고요. 가장 최근 진행된 본 프로젝트의 런치패드는 정책이 정해지기 전에 특별히 프로젝트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모집된 투자금의 10%에 달하는 양동안 이 K스타가 소각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각의 투자금이 집행될 때마다 자산 가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소각 정책을 정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K스타디움의 2023년 한 해는 정말 많은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기록될 시간들이었습니다. 연초 운영 법인으로의 체계 전환부터 12월 K스타의 두 번째 CEX 상장까지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중요한 이슈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023년 1월 K스타디움은 법인 설립과 함께 앱 고도화를 위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첫 투자 프로젝트인 N스텝의 제노드래곤 투자가 집행이 됐고 2월에는 자체 기술로 개발된 아테네스업의 베타 버전이 출시됐습니다. 3월부터는 본격적인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발굴과 함께 투자 활동이 진행됐고요. 4월에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유튜브를 포함해서 미디엄 블로그, 트위터, 디스코드, 텔레그램과 같은 커뮤니티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5월, K스타가 이더리움 생태계의 메이저급 덱스인 유니스왑에 처음 상장이 됐었죠. 이후 6월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그라운드 체인이 연결되는 브릿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7월에는 아테네스업의 정식 버전이 공식으로 출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루이, KS 이더, 인케이스타, KSUSDT 등 K스타의 유동성 페어풀이 추가가 됐고요. 루이의 유동성 페어풀과 스테이킹 서비스도 시작됐습니다. 9월에는 K스타디움의 중요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그라운드 체인 기반의 유동성 프로토콜 플럭스가 정식 출시됐고 또 세 번째 투자 프로젝트인 딜라이트의 투자 집행도 이뤄졌습니다.
3분기까지 이런 준비들을 완료한 K스타디움은 2023년 4분기 중요한 이정표들을 하나씩 달성하기 시작합니다. 10월엔 K스타의 첫 CEX, 엘뱅크 상장을 시작으로 해서 K스타디움은 런치패드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가능한 런치패드를 출시했습니다. 총 2천만 개 물량이 준비된 첫 프리세일은 많은 분들의 참여로 인해서 이틀 만에 조기 종료가 됐고요. 참여해주신 분들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된 리워드 랠리 이벤트는 2023년 한 해 동안 생태계 성장에 기여해주신 많은 유저분들께 혜택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진행됐습니다. 브릿지 페이백, 넷바잉, 트리플 SOP 세 가지 이벤트가 연달아 진행됐던 이 행사 역시나 많은 참여로 다양한 보상을 제공드렸는데요. 특히나 트리플 SOP 이벤트는 두 번째 연장에 있었을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또 K스타디움은 생태계 스테이블 코인 KUSD의 런칭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익숙한 USDT 또 USDC가 동일한 가치를 가진 K스타디움의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생태계를 더 밀접하게 연결하는 핵심 자산이 돼서 K스타디움 생태계의 더 큰 성장과 확장을 인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영상을 보실 즈음에는 2023년 마지막 여정으로 두 번째 런치패드의 프로젝트 출시, 또 K스타의 두 번째 CEX 상장 소식을 이미 접하셨을 텐데요. 간단히 내용을 전달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두 번째 런치패드 프로젝트는 어쩌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한 프로젝트가 아닐까 생각되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봄입니다. Beat of Mind의 약자인데요. 마음의 여유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일정대로라면 27일부터 프리세일이 시작됐을 텐데요. 역시 K스타디움을 지지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서두에 이 프로젝트가 많은 분들께 필요한 프로젝트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 관리를 위한 서비스라는 점인데요. 저도 그렇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정말 다양한 이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이 추세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영역에 더 관심을 둬야 할지 보여주는 이정표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런치패드 프로젝트는 이런 정신적인 치유 과정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대미를 장식하는 역사는 아마도 K스타의 두 번째 CEX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처음 여러분을 찾아온 K스타의 가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CEX인 엘뱅크에 상장을 하고 이제 두 달이 조금 지났는데요. 지금의 K스타는 K스타디움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의 초기 단계에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성장이 예정된 코인입니다. 2024년 K스타는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온체인될 D앱 생태계 또 K스타디움 생태계의 기축 통화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K스타의 가치 형성을 위해서 투자 시의 소각 정책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XT닷컴의 두 번째 CEX 상장은 K스타디움 생태계 모두에게 K스타의 추가적인 가치 형성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저도 K스타와 K스타디움의 2024년 새로운 도약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마지막 Share the Future의 사전 영상으로 준비한 모든 내용들을 전달드렸습니다. 김판종 의장님보다는 좀 부족했겠지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종료되고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기다려주신 김판종 의장님 다시 만나뵐 수 있으니까요. 남은 미덥 시간까지 끝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